제주도 생활이 즐거우세요? 예? 제주도 생활이 즐거우세요? 아니요,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제가 안 하던 걸 제가 막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잡다하게. 그렇죠. 빨래도 이제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놔야 되고. 전에는 그냥 벗어놓으면 여기저기 벗어놓으면 됐었는데 한 곳에 모아놔야 되고. 힘드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오늘은 한번 청소기를 제가 돌려볼까 생각 예. 중입니다. 일단 안 추우니까 조금. 아, 그렇겠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에 400고지라 네. 제주도에서는 추운 곳이라 그러네, 여기가. 아, 에어리? 네. 400m 정도, 해발 400m 정도에 있어가지고 좀 춥긴 하네요. 아침, 저녁으로. 지금 2분 전이네요. 한라산 언제 가실 등반하실 계획은 언제 있어요? 그 한라산 등반이 사실은 1월 1일 날 제가 한라산 등반 계획으로 여기로 왔는데, 그러니까 작년 말일 마지막 날 31일, 1일, 2일 한라산이 예약제거든요. 네. 성판악에서 800명, 그다음에 관음사 코스에서 400명, 1200명만 받는 거예요, 하루에. 네. 근데 그게 풀로 꽉 찬 거예요. 언제부터 찼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기 한 보름 전에도 예약 시도했는데 31일, 1월 1일, 1월 2일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3일은 하면은 뭐 되겠죠. 월요일이니까 다들 이제 올라갔을 테고. 근데 제가 시도를 안 해봤어요. 1월 1일. 그래서 그때 1월 1일 제가 사진 올린 거는 수산저수지라고 한라산이 잘 보이는 저수지에 한라산이 이렇게 반사되는 앙코르와트 앞에 연못에 앙코르와트가 예. 반사되듯이 예. 그래서 일출과 그 한라산이 반사되는 그 수산지에서 제가 일출을 봤어요. 근데 하여간 구름 없이 깨끗한 해를 봐서 굉장히 희망찬 한 해가 되실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7시가 됐네요. 여러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사업 번창하시고 가족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건강, 여러분들 안녕을 특히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Are you okay라는 제가 좀 영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이런 뜻의 이제 영어를 썼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지금 현재 그 상황, 그다음에 앞으로 벌어질 미래, 뭐 인류의 미래도 미래겠지만 나 개인의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 우리 평생 친구인 여러분들과 저의 미래, 이런 것을 멀게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한 10년 정도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를 제가 생각하다가 Are you okay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있기까지의 그 인류의 역사를 우리 한번 좀 발명품 중심으로 한번 서머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류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혁신을 가져온 발명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발명품들은 이제 좀 열거를 하면 석기가 있습니다. 석기죠. 석기라는 것이 발명되기 전에는 그냥 뭐 죽어 있는 사체 동물을 먹거나 신선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독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그런 얼매를 따먹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생명을 유지를 해서 목숨을 건 그런 생명 유지였었겠죠.
근데 이 석기가 발명되면서 이 석기를 이용해서 동물도 잡고 요리도 하고 뭐 농사도 짓고 굉장히 인류가 발전하는 변혁, 혁신을 일으키게 됩니다. 역시 또 불의 발명, 인류에게 아주 크나큰 그런 영향을 주는데 불을 발명하면서 고기를 익혀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질의 음식을 많이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영양분이 충분하게 되면서 인류가 급속도로 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뇌가 커지죠. 뇌 용량이 굉장히 커지고 뭐 근육이 많이 생기고 인류가 건강하게 진화하는데 혁혁한 변화를 가져왔던 혁신을 가져왔던 것이 이 불의 발명입니다. 근데 인류의 가장 큰 위대한 발명은 또 바퀴라 그래요. 이 바퀴가 5,000년, 기원전 5,000년경부터 사용된 거로 발명품으로 알고 있는데 거듭 진화를 했죠, 바퀴도. 이 바퀴가 발명되면서 인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군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그래서 지금도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냐 하면 과학자들이 바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18세기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진짜 인류는 혁신, 굉장한 변혁을 가져옵니다. 뭐 그래서 이 맨마력이냐 뭐 그 증기기관의 그런 힘을 마력, 말의 힘에 한 마리 말의 힘에 비유해서 했듯이 말이 날르던 그 작은 짐을 이 증기기관이 발명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이동시킬 수 있고 어마어마한 거리를 인류가 이동할 수 있고 인류에게 혁신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전기 발명 역시 껌껌한 밤에는 우리가 노동을 못했었거든요. 껌껌한 밤에도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 시간을 늘려줘서 어마어마한 그런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역시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변화, 진화를 가져다 줍니다. 19세기 최고의 발명품 주식회사라고 그래요. 이건 과학자들이 뽑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회사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는 돈과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만이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주식회사라는 것이 발명품이 나오면서부터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 주식을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었고, 근데 아이디어가 없고 돈만 있는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인류가 혁신적인 발전을 하게 된 그 계기가 19세기에는 주식회사라는 것이 발명됐다는 것이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본과 아이템이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만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발명되면서 소비자가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소비자가 자본 투자가처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겨서 각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시스템,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과학자들이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 어마어마한 발전, 어마어마한 혁신을 인류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초기 흑백 사진이 이 초기 컴퓨터 모델이거든요. 한 방 가득 있어야 되는 그런 컴퓨터였는데 초기에는, 근데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인류에게 가져다 줍니다. 전 분야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컴퓨터는. 컴퓨터와 불과 컴퓨터의 역사는 뭐 백몇 년뿐이 안 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에게 큰 변화, 지금도 인류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시도하는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역시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인류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우리 다 각자 하나씩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인류를 바꾼다 그래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폰을 좋아하는 인류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예요.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온 세계 정보가 이 작은 무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난밤에 일어났던 전 세계에서 일어난 지구 곳곳의 그 사건, 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우리는 바로 몇 분 만에 이 스마트폰으로 다 써머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 과거 인류에 비한다면 과거 사람들이 100년 동안 해낼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 때문에 단 1시간 만에 해낼 수 있는 그런 다 능력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스마트폰으로 정보가 이제 다 공유가 되는 거죠. 소식이 공유가 되고 기회가 공유가 되고. 그다음 뭐 매스미디어 세계에서 개인 미디어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뭐 MBC, KBS 뭐 이런 큰 굵직굵직한 미디어에서만 소식과 정보를 독점했었는데 지금은 각 개인들이 손 안에 들어온 스마트폰으로 미디어를 열고 있어요. 뭐 굉장히 팔로워 수가 많은 유튜버들 미디어의 그 자체가 모두가 사진 작가고 모두가 연출가고 모두가 영화 감독이고 모두가 연예인인 거예요. 이 기계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 노벨 평화상을 이 스마트폰에 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가 매일 여러 번 이 스마트폰을 셀카를 하면서 웃거든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스마트폰에 줘야 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2007년에 출시가 됐어요. 스마트폰. 불과 뭐 한 10몇 년, 20몇 년 정도, 한 14, 5년 정도. 근데 지금 50억의 인구가 이걸 쓰고 있어요. 50억의 인구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인류한테 지금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의 발명입니다. 근데 앞으로 또 어떤 발명품들이 인류를 바꿀 것이냐. 뭐 전 분야에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여러 가지 발명품 중에서도 로봇은 인류의 진화를 또 한 번 촉진시킬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음식 서빙하는 로봇 아마 보셨을 거예요, 종종. 아니 뭐 몇 사람의 한 5명 정도의 그 직원 몫을 이 음식 나르는 로봇이 해내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로봇은 군인 로봇입니다. 정확하게 사격하고 인간이 명중하는 것보다도 명중률 100%예요. 왜? 계속 또 인공지능으로 합숙을 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잘 안 맞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맞는구나. 학습해가면서 총을 쏠 수 있기 때문에 뭐 총만 장착하는 게 아니고 대포도 장착을 하고. 그래서 이 인류는 로봇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겁니다. 지금 드론 택시, 한강에 지금 드론 택시를 시범 보이는 사진을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로봇이 원격 진료를 합니다.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오지의 인류에게까지 다 찾아가서 의사 역할을 하는 로봇 의사도 있고. 요 하단에는 자기 여자친구를 로봇으로 만든 사람이 미국에 이제 잘 나가는 과학자인데 동양계 과학자인데 자기 여자친구를 로봇으로 만들었어요. 이 로봇 여자친구는 진화를 합니다. 언어를 습득하고 지금 뭐 3개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뭐 마음에 묻는 이상형인 거죠. 이 로봇은 인류를 혁혁하게 이제 발전시킬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삼성이 이 로봇에다가 어마어마한 지금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삼성은 참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미래의 기업인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이세돌하고 AI, 인공지능 AI하고 바둑대결 했는데 인간이 완패했죠.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인공지능. 그다음 앞으로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모든 상업이 가상 공간에서 친구 모임, 가상 공간에서 강의, 가상 공간에서 집회, 가상 공간에서 시청, 가상 공간에서
콘서트 참여, 모든 게 가능해지는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그래요. 앞으로 인류를 혁신적으로 바꿀 발명품들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도 빨리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핸드폰이 없었던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삐삐. 호출하는 거죠. 전화하라고. 근데 제 인생에서 인류의 변화만 해도 어마어마한 변화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희들이 사회생활할 때는 선 없는 전화기를 쓸 것이다. 그 다음에 전화기를 손에 갖고 다닐 것이다 그랬거든요. 선생님, 기계 전공한 선생님 한 분이. 아주 꿈같은 만화 공상의 이야기였죠. 근데 지금 다 제 시대, 제 살아생전에 이게 다 실현되고 있어요. 너무도 빨리 달라진다, 미래가. 지금 이건 종로의 텅 빈 상가, 이건 명동입니다. 발 디딜 틈 없이 관광객과 내국인이 드나들었던 이 명동이 지금 텅텅 비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미래가 주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회적 거리를 두는 시대가 왔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좀 앞당겨졌을 뿐이지 이미 예고됐던 미래였었어요. 사람들이 안 만나고도 뭔가 해낼 수 있는 언택트 시대, 이건 이미 예고됐던 미래입니다. 인류에. 다만 단지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졌을 뿐, 빨리 왔을 뿐. 그것을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거침없이 앞당겨졌어요, 미래가. 그렇죠? 이건 타임스퀘어 광장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전 세계 뉴스 앵커들이 여기에 모여서 미국 증권가의 전날 상황을 설명하면서 세계의 아침이 시작되는 광장이에요. 직접 가보신 분들은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광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광장입니다. 그렇죠? 2019년도에 우리 팀 몇 분들이 본사 방문할 때 여기를 한번 거쳐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2019년도 제가 타임스퀘어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마어마한 관광객, 늘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있는 광장에 지금 텅 비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여기에 다시 사람들이 꽉 차질 것이다. 그거는 굉장히 먼 훗날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영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미 미래가 예측돼 있었어요. 학생들 비대면 수업, 언택트 비대면 수업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2019년도에 머물러 있지 않나? 그걸 저는 오늘 일깨우고 싶고 그걸 공감하고 싶어서 오늘 이런 주제를 제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코로나가 끝나면 사회가 과거처럼 복구될 것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끝나면 강의장에 초대하자 이제. 혹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코로나 끝나면 내일이 열릴 것이다. 그때 집중하자. 혹시 여기에 머물고 계시는지요? 코로나 끝나면 하자. 지금은 코로나 시대잖아. 사회적 거리 만나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혹시 여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미 언택트 시대는 예고된 미래였었어요. 인류에. 다만 단지 코로나 때문에 그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입니다. 아마 우리 노후 한참 뒤에 이런 언택트 시대가 왔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앞당겨졌을 뿐이에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건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인 권주 부본부장이 했던 말이에요. 이분은 그냥 의료인일 뿐이에요. 전 분야의 뭐 미래학자나 뭐 과학자가 아니에요. 의료인일 뿐이에요. 근데 이분도 코로나의 그 파급력, 코로나라는 그 성질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인류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 비과학자, 미래학자가 아닌데도 예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 뭐 신분 상승이 불가능한 시대, 뭐 M4 세대, 결혼 포기, 꿈 포기, 희망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연애 포기, 여러 가지 포기한 세대. 그다음에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점점점 없어진다는 아주 각박한 그런 현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자영업자들이 뭐 폐업을 한다.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주시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예요. OECD 주요국 중에 노인 빈곤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거는 이 정부가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왔느냐? 아닙니다. 이 자영업 폐업률은 언제 기사냐면 2018년도 8월 기사예요. 코로나라는 단어가 인류가 몰랐을 때, 그때 기사입니다. 코로나하고 전혀 없는 기사예요. 관계없는 기사예요. 이 OECD 노인빈곤율 조사한 것도 2013년도 자료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세상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그런 사인을 여러 군데서 주고 있었던 거예요. 언택트 시대가 온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빨리 왔을 뿐인 거예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시청 앞에 까맣게 수백만 명이 모여서 응원을 하다. 전 세계에 그래서 이 코리아의 레드 레블스인가요? 뭐, 우리도 여기에 참여했었죠. 이거는 포항 호미곶에 일출 보러 30만 명 인파가 몰렸다라는 2019년도 사진입니다. 코로나 있기 불과 한 3개월 전 사진. 30만 명이 벌써 일출. 이런 시대 다시 올까요? 아마 제 생각에 5년 이내는 절대 안 오고 10년 후쯤 글쎄 한두 번 올까? 이 시대 안 옵니다. 우리 팀원들하고 그랜드 캐년 갔을 때죠. 그랜드 캐년을 11번인가 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지막 내일에 2019년 초에 했던 얘기 같아요. 이런 시대에 그립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꿈과 희망을 같이 공유하고 수십 명이 같이 몰려다니고 한 버스에 타고 관광을 다니고 그리운 시절이에요. 이 시절 오기 힘듭니다. 아마 5년 이내에는 절대 안 올 것 같아요. 10년 후쯤 막 억지로 계획해서 한번 할 수 있을까? 이 시절 오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눈치를 챘어요. 출장을 안 보내도 계약이 되네? 출장비 때문에 이익이 늘어났어요. 재택근무 시켜봤는데 업무가 그래도 되네? 대학 안 가도 박사 될 수 있네? 대부분의 대학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진 미래 때문에 기업들이 깨닫는 게 많아졌어요. 각 개인이 깨닫는 게 많아졌어요. 시간 절약되지, 경비 절약되지, 언택트로도 되네? 꼭 만나야 출장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만나도 되네? 우리도 지금 이 언택트 시대에 스타로 떠오른 사장님들 몇 분 계세요. 특히 여기 계신 이기영 사장님 비롯해서 몇 분 계십니다. 다른 그룹에도 몇 분 계시고 언택트로도 사업 되네? 소수의 미팅만으로도 되네? 이걸 다 알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앞으로 올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모여서 강의 듣고, 가상 공간에서 모여서 랠리도 하고, 가상 공간에 모여서 뭔가 새로운 꿈을 시작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메타버스로 다 되네? 현대인들이 눈치채버린 거예요. 시간 절약되지, 경비 절약되지, 언택트로 되네? 다 눈치챘는데, 언택트,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만나는 사회, 그 이전 사회가 올 것이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 않는지. 그 코로나 이전 시대가 오면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혹시 시대를 잘못 읽고 계시지 않는지, 그걸 저는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만든 겁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쉽게 오지 않아요. 아마 5년 이내는 안 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Are you okay? 지금 포노사피엔스입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다 기회가 평준화됐어요. 누구한테나 기회가 주어졌어요. 언택트 사피엔스, 이건 뭐 제가 조합한 조어예요. 이제 안 만나고도 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삼성그룹이 작년에 3조 원어치 부동산을 팔았대요. 앞으로는 사무실 필요 없을 것이다. 재택근무를 얼마든지 가능하다. 삼성그룹이 눈치채버린 거예요. 3조 원어치 부동산을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언택트 시대가 된 거예요. 다 눈치채버렸어요. 안 만나고 할 수 있다는 거, 웬만한 거. 미디어 사피엔스, 이것도 제가 급조한 그냥 신조어예요. 제가 만든 조어입니다. 이거 언론에서 쓰는 조어 아니에요. 뭐 유튜브 어마어마한 미디어를 만듭니다. KBS, MBC, SBS가 독점하던 미디어를 팔로워를 많이 갖고 있는 유튜브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죠?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블로거. 아마 여러분들도 다 미디어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다만 시청하는 사람이 숫자가 적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딱 미디어 갖고 있어요. 매일매일 뭔가 올리죠. 인스타에. 여러분들은 미디어의 집행자입니다. 미디어의 사주고 미디어의 감독이고. 다만 시청률 경쟁에서 좀 뒤처지는 미디어일 뿐인 거예요. 스타사펜스, 이것도 제가 그냥 급조한 조어예요. 다 스타야, 다 스타. 아바타 갖고 잘 꾸몄죠. 아마 제 아바타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전혀 안 어울린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너무 젊어, 제가 봐도 너무 날씬해, 제가 봐도 너무 여자처럼 이쁘게 생겼어. 그죠? 근데 그 아바타를 꾸미는데 지금 뭐 다 스타야, 스타 아바타.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안 부러우려고 다 자기가 먹는 음식 찍잖아요. 요즘 남자들은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음식 나와서 맛있겠다고 딱 숟갈이나 젓갈 담그면 안 돼요. 분명히 아내가, 여자친구가 스타삼페스 기능 사진을 찍고 나서 드셔야 안 얻어터집니다. 인증샷. 여러분들 뭐 인증샷 수없이 찍잖아요. 저도 인증샷 수없이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막 지금 자랑질 하잖아요. 다 스타 기질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이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런 복잡하고 각자 의견이 센 여러 가지 의견이 조합된, 그래서 정보의 홍수, 어떤 것이 진짜 정보인지, 어떤 것이 가짜 정보인지, 어떤 것이 나한테 필요한지, 이런 뭐 홍수 속에서 우리 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Are you okay? 여러분 괜찮으세요? 근데 I am okay입니다. I am okay. We are okay입니다. 왜? 다행히도 세상은 허술해. 어떤 허술한 부분이 있느냐? 특히 신년에 아마 그런 계획들 많이, 모든 사람들이 신년에 계획 짭니다. 우리 살아오는 동안 계속 매 신년 짰어요.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올해는 영어 공부를 하루에 1시간씩 꼭 할 것이다. 올해는 내가 살을 뺄 것이다. 올해는 내가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큰 그룹을 만들 것이다. 올해는 내가 매일 아침 운동을 할 것이다. 근데 세상이 왜 허술하냐? 이 계획을 생각만 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불과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98%는 작심삼일, 3일 만에 까먹는데요.
그래서 헬스센터가 1년에 9만 원, 1년에 5만 원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렇게 받아도 그 헬스센터가 운영되는 게 뭐냐면 그 5만 원, 10만 원을 내고 1년 운동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불과 3개월도 가기도 전에 98%가 포기를 한대. 그래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허술한 거예요.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허술하냐? 지독하게 집착, 끈기를 가지면 다 성공할 수 있는 허술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만화가들이 만화는 엉덩이로 그리는 것이다. 소설가들이 소설은 엉덩이로 그리는 것이다. 주식 투자자 기재들이 주식은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끈질긴 그런 집념. 누가 뭐라 그래도 듣지 않고 나의 소신으로 무수의 뿔처럼 꿋꿋이 행하는 이 2%의 사람들이 성공하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신년 계획 세우셨을 거예요. 2%에 들어가면 됩니다. 2%. 또 다행히도 뉴스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증샷 자랑하는 것을 그냥 자기 자랑에 그쳐요. 근데 우리는 나의 자랑을 통해서 나의 자랑에 동참하는 사람들 6명만 찾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6명만 면접 봐서 6명만 합격시키면 되는 사람입니다. 1일 1강 듣기, 1일 1피도 올리기, 1일 1홈트하기 2%에 들어가면 됩니다. 2022년 12월 30일까지 오늘 먹었던 마음을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방해를 해도 무소의 빛처럼 실천한다면 I'm okay, we are okay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Are you okay? 괜찮으세요? 굿? 괜찮습니다. 2%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뉴스킨 캐치프레이즈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다. 이 가장 아름다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몸짱, 마음짱, 성격짱만 되면 돼요. 이게 2%입니다. 여러분 몸도 만드셔야 돼요. 한눈에 딱 봐도 얼굴은 나이가 있지만 몸은 바로 20대네. 만드셔야 돼요. 제가 앞에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도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새해 계획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에 들어가려고 자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짱 되셔야 돼요. 딱 한 번, 언택트 시대라 만나지 못해. 근데 딱 한 번 만났는데 초면인데 와 배려, 마음, 대화 나누기 전에 몸부터 봐서 얼굴은 늙었는데 몸은 20대는 그 호감도 가졌는데 마음, 배려심, 마음도 그냥 비단결 같아. 성격도 좋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나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죠. 일 홈트.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대화하는 테크닉도 익혀야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성도 익혀야 되고 아주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사람을 감쌀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소인배인지 악인인지 뉴스킨에 합격시켜야 될 사람인지 그 사람 보는 눈 그것도 가져야 돼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나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Are you okay? I'm okay입니다. I'm okay. 자, 여러분, 이 신년에 계획한 일을 1년 꾸준하게 무수의 불처럼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들은 오케이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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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한꺼번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